오늘 지금 얘기할 거는 야, 봄인가 싶지도 않았는데 여름이다, 그죠? 참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사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체험하는 걸로는 체감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 와, 이거 며칠 전에 눈 왔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안 왔을 수 있는데 눈 왔는데 갑자기 더워서 땀을 삐질. 제가 이럴 때 옷 입고 다니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옷이 울산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한 바퀴 돌고 울산으로 내려오는데 여러 군데 놔두면 분실합니다. 쓸 데 없어요. 쓸 데 없어. 그래서 쓸 데는 없고 없는 데는 있고 마치 내 우산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한 군데 한 10개 있고 막상 나가려면 우산이 없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옷은 한 군데다 놔두고 빨래도 한 군데서 하는데 근데 이거 또 너무 없어 보이는 옷을 입었네 내가. 나 입다 보니까 나 이거 빨아놓고 내가 이거 인도 갈 때 입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거 입게 되네. 인도 가서 그냥 버리려고 다 찢어진 걸 또 뭐 이렇게 근검 절약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나만 입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보통 모아놨다가 인도 갈 때 아니면 뭐 중국 갈 때 갖고 가서 입고 버려요. 입고 버려. 그래서 잘 안 버려. 안 버려. 버리는 건 다 중국과 인도에서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전에 너무 없어 보인다. 누가 그렇게 가장 거지 같은 옷만 갖고 가니까. 그리고 그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특히 중국은 모르는데 중국은 4박 5일 가니까 모르는데 인도 같은 데는 길기 때문에 그 누가 빨래를 하겠어. 그리고 넣어놓으면 썩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떨어진 걸 입다가 인지를 했으면 갈아입어야지. 귀찮죠. 이미 입었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입고 이러다가 계속 입어. 이러다 계속 입어. 그래서 이게 모란인지 자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애들이에요. 비슷한 애들이. 누가 갖다 놨지? 그런데 너무 이뻐요. 이게 이뻐요? 네. 나는 좀 약간 해파리 느낌 나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옆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저께 제가 결사, 한국 불교의 결사,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정과 세신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한국 불교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알만한 게 뭐가 있냐면 송광사에서 있었던 팔공산 거조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송광사로 가는 진울의 정예결사. 정예결사. 그 당시 고려불교가 조금 이렇게 혼탁해지니까 수행 중심으로 다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걸 결사라고 합니다. 결사항전의 결사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을 가지고 뭉치는 계모임? 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계모임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수행 공동체를 가지고 조금 더 세상을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천태종 원묘국사 요세라고 하는 분의 수선사 결사, 백년사, 백년결사, 강진 백령사에서 있었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 시대인데 왜 다 강진, 송광사, 순천 이런 데입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고, 개성이 수도라고 생각했을 때 딱 생각해도 굉장히 멀죠. 거의 땅끝까지. 강진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더 갈 데 없을 정도까지 간 거죠. 그 정도면 많이 갔지. 예. 아니,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좋은 기운들이 벌어지면 그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혁명은 변방에서야. 안에서부터는 자기로부터의 혁명, 자기로부터의 개혁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도 사실은 변방에서 시작된 거고 안에서 그게 쉽게 바뀌느냐? 그 사람들이 기득권층 되면 잘 안 바뀌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386 세대, 예전 386 세대가 지금 기성층이고 지금 집권층인 거예요. 그때나 뭐 뭔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은 뭐 크게 바뀐 것 같아? 뭐 별로 뭐 그닥 이렇게 그래서 결사라고 하는 게 자정 노력과 관련된 거라서 한국 불교 결사적인 것들을 다 정리 한번 하고 중국이나 일본 불교와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한번 하자 해서 동아시아 불교학회랑 같이 제가 또 선교율 실천연구소 소장인데 동대 그게 교책연구소인데 동대에서 돈을 잘 안 줘. 교책연구소면 그게 학교에서 인정한 걸 교책이라 그래. 국책 뭐 그럼 나라에서 인정한 거를 국책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당신 지화 만드는 스님이라고 당신은 나를 봤었대. 근데 저는 뭐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래서 내가 지화 잘 만들겠다 내가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얼굴이 크더라고. 저는 얼굴 커서 지화 잘 만들겠다 그랬어. 저는 지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생화고 요걸 종이로다가 물들여서 만들면 지화입니다. 종이꽃. 절에서 생화나 이렇게 잘라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식물과 관련돼서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 일단 절에는 식물을 못 키웁니다. 식물 못 키우고요. 절 마당에 식물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에서 식물 못 키우는 것도 있고 마당에는 나무를 안 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옛날에 나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주변 언저리에 있습니다.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집이야. 집이 있고 앞에 마당 있잖아. 그러면 요런 코너 쪽에 있지. 절대 가운데 앞에 뭐 조경식으로 심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한국 마당 문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 마당 공간이 뭐냐면 단순히 비어있는 어떻게 보면 조경 공간이 아니고 맨바닥이거든 사실. 그냥 흙바닥이라고 흙바닥. 거기에 농업을 우리가 하니까 농작물도 말리고 뭐 고추나 나락이나 이런 것도 말리고 그 다음에 잔치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천막을이나 이런 걸 쳐서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용도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자와 하자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를 봐봐. 그럼 판소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명창이 있어. 그리고 옆에서 이제 북치는 고수 이제 북을 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앉냐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합니다. 요 뒤까지는 잘 안 앉아. 근데 무대가 분리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섞여 있어. 그러다가 명창이 잘하잖아. 제가 창하는 사람이 잘하면 얼쑤 이러면서 옆에서 치고 들어가. 그냥 관객이 잘한다 뭐 이런 거래.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양 음악 공연이나 이런 걸 갔을 때 내가 이면찬 몇 번 갔잖아. 모모 보살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내가 이면찬 공연을 갔는데 숨소리도 안 내. 숨소리 기침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곡이 끝나고 딱 끝나잖아. 그리고 잠깐 텀을 주잖아. 그때 기침해. 난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침하고 싶으면 기침하고 뒤쪽은 자빠지는 거예요. 뒤쪽 S석은 와석입니다. 이렇게 누워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고 쪽을 튀고 눕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괜찮습니다. 이게 거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청자와 하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는,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설명 이제 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고마해 좀. 그게 뭐가 나오냐면 미술에서의 시점이 없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시점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걸 하면 구도를 잡아.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러면 하나의 시점에서 중간에 예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이 아니고 사람의 시점이 한 군데로 다 모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다가 시점 처리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 동양 미술에는 그게 없어요. 한 곳에서 본다라는 개념이 없어. 한 곳에서 본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음영이라는 게 없어.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면 음영 처리를 못 해요. 한 곳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음영 처리가 가능한 거거든. 거기서는 빛이 이렇게 보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섞여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음영도 없고 주인공도 없어, 사실은. 그냥 더불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있는. 그래서 그게 우리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서양 미술의 영향이 아니었으면 동양화에는 구도를 잡는다거나, 쉽게 말해서 시점 처리라고 하는 개념, 한 점으로 모인다. 우리 그런 거 안 합니까?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연필로 해가지고 이거 시점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원근법이라든지 음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시점 처리라고 하는 것들이 동아시아는 아마 서양의 충격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왜? 관점이 달라. 그냥 평등의 관점이에요. 이게. 평등의 관점. 그리고 서양에는 보는 사람과 보여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무대도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곡을 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정들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냥 개판이야. 그래서 제가 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하다가 누가 뭘 떠들고 이러면 그냥 얘기를 해. 그 사람하고 갑자기 대화를 한다니까? 그게 판소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 하다가 누가 이렇게 얼쑤하면 그냥 들어간다니까? 그 판소리 속으로 창하는 사람이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창하는 사람이 잘하면 그냥 그 사람 걸 넣어줘버려. 그러니까는 여기에 개똥이 엄마가 있어. 그럼 개똥이 엄마는 뭘 했네. 이런 거 얘기도 그냥 쭉 들어간다니까. 그냥 섞여 들어가. 관계없어.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야. 애드립이라니까, 이게. 애드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상여 소리도 내나 그런 거거든. 그냥 애드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법문할 때 이런 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 많으면 앞으로 나와서 내 주변으로 다 앉혀버리거든. 이렇게 동그랗게. 그게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담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굳이 어떤 매너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절에 오는 분들은 무슨 절복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슨 승복 비슷하게 다 이렇게 군대 같이 해가지고 다, 내가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냥 개판인 게 좋은 거야. 개판이 좋은 거야. 그 맛이 있다니까. 그 맛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도 그런 거고, 지금 다 버라이어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규정된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재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원래 그랬다니까. 무당이 언제까지 구슬하느냐? 지가 그냥 미칠 때까지 하는 거요. 그거 언제까지 쭉쭉 뜁니까? 몰라.
사물놀이 그거 뭐 고기 있습니까? 없어. 그냥 다 에브리바디 어느 정도 이상 미쳤다라고 할 때까지 치는 거요. 아니 그런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재밌는 문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결집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 그게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고. 근데 요즘은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키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거. 제가 어저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호국적 가치, 예전에 있었던 호국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네가 재해석하면 뭐라고 할래? 이래서 내가 화합이 아닐까 싶다. 종교가 나서서 뭔가를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답은 아닌 거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마당은 비워놓고 공용 공간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노자식으로 말하면 이게 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다. 빈 밥공기이기 때문에 물도 담을 수 있고 밥도 담을 수 있고 찌개도 담을 수 있고 이렇게 담을 수 있다. 그것은 차지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서양 정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무도 심고 돌도 있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렇게 요즘은 잔디 같은 걸 깔아놓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지가 걸어다니는 길이 있어. 백길이 있다니까 백길이. 지마당인데 지가 아무데나 못 가. 그러면 야 이 땅이 있어서 뭐하냐? 이 땅은 보는 땅이야. 보는 땅, 쓰는 땅이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지가 스스로 규정해 놨다니까? 잘 사는 집 다 이래요. 여러분 집은 이렇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잔디고, 잔디는 밟지 말래. 야, 사람이 잔디를 보시고 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공용적인 다용도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 마당에 원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절에 법당이 이렇게 있든지 뭐 집도 마찬가지 똑같아. 같은 논리 구조 속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요 지붕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안에까지 안 들어와요. 그게 처마의 각도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안 들어와. 처마를 더 줄여버리면 햇빛이 안에까지 쭉 들어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들어와. 물이 친다고. 비가 올 때. 물이 친다고. 근데 나무는 두 가지 속성이, 그러니까 이게 쥐약인 거야. 두 가지의 쥐약인 거야. 하나는 이제 불이고, 불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화재 요번에 겪었잖아. 방법이 없어. 이거는 불나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내가 늘상 스님들한테도 제가 문화재 이런 거 건축 같은 거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 절에 잘못해서 불이 났어. 웃어라. 불 끄려고 미친 듯이 바켓으로 나르지 마라. 어차피 끝났다. 웃으면 인생 무상이구나 이러면서 웃으면 우리 스님은 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불사라도 잘 된다. 끝난 거를 바켓스 계속 나르면 사람만 없어 보이고 결과는 똑같다. 불이 난 상황에서는 목재 건물에 불이 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없는 거를 우리가 숭례문 화재 때 봤어요. 서울 시내에서 생중계를 하고 소방차가 수십 대가 출동했어도 전소입니다. 결과는 전소예요. 그런데 일반 사찰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못 끕니다. 절대 못 끕니다. 그래서 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첫째. 그리고 보통 때는 뭐가 있냐면 물에 의해서 썩어 들어가. 이게 나무니까, 목재니까. 그래서 이 처마를 길게 빼면 물이 이렇게 비가 와도 요 밑에 안 닿아. 그럼 너무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햇빛이 안 들어와. 집이 어두워. 그러면 안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햇빛. 그럼 물이 들어와. 물이 여기를 좀씩 먹어 들어온다니까? 그럼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점을 살리는 게 우리나라 처마각도예요. 그래서 그 처마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와.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밝기도 하고 온도도 올라가.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처마 이렇게 꺾여요. 이 정도로 꺾여. 그래서 집의 안쪽으로 조금 해가 들어오긴 하는데 끝까지 안 들어와. 덜 덥게.
이해가 되시죠? 그 적절점을 아마 계속 지으면서 찾았을 거야.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좀, 우리가 그 치마 길이 이렇게 조금 더 할까? 내릴까? 더 할까? 내릴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한번 해봤었잖아요. 미니스커트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거기에 하면, 경찰이 자갖고 다니면서 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미친 나라야. 야, 그게 가능하냐? 나 그거 어렸을 때 내가 봤거든, 그거. 서울에서도 그게 있었거든. 시골에 산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우리는 줄자를 가지고 다녀, 경찰이. 그러다가 제가 좀 짧은 것 같아? 그러면 옆에서 허벅지를 젊은 여자 허벅지를 아, 진짜야. 그래서 뭐라고 지랄을 해. 그리고 또 장발도 더럽게, 그때 씻지도 않으면서 장발을 왜 그렇게 했는가 몰라. 송창식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 했었잖아. 안 그래? 그러면 그걸 길에서 사람을 이렇게 가위로다가 쭉쭉 잘라. 길에 잡아가지고. 그거보다 지금 생각하면 더 대단한 거는, 아니, 저는 그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DDT를 뿌려줘. 석회 있다고. 그래서 머리에다 허연 가루를 좀 더 뿌려줘요. 이러면 더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좀 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당겨. 앞에를 당기면 거기를 뿌려줘. 여러분 박한 장관입니다. 여러분 박한 장관입니다. 야, 인권은 진짜 개나 줘라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지.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지금은 진짜 격세지감이지. 지금은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눈빛으로 눈빛이 기분이 나빴어. 야, 눈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지금 그런 시절이고 허벅지를 줄자로 재. 야, 참 진기하다. 그래서 요게 햇빛 각도랑 관련해서 처마가 결정이 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마당이 있으면 마당을 통해서 햇빛이, 요 마당이 밝잖아. 우리 흙바닥이잖아. 잔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렇게 햇빛이 한번 위로 더 들어가요. 그러면 밝기도 좀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저게 사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밝혀야 되는데 집이 작으면 밑에다가 촛불 몇 개만 밝혀도 빛이 올라가는데 위쪽에 빛이 잘 안 올라가요. 법당은 높잖아. 그러니까 뭘 했냐면 위에서 등을 내렸다고, 이렇게 등을 내린다고. 요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다 있었어. 지금 없어진 거지. 지금도 그거 하는 데가 있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중국도 일부 남았지만 서유럽에 성당 큰 데 가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등이 있어. 그 등의 진자 운동을 보고 갈릴레이가 진자 운동에 대해서 알아냈다. 여기 흔들리거든, 조금씩.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당에는 절대 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약간 뽀사시하게 밝아져. 부처님이 크다 말이야. 우리 같이 층고가 낮으면 별게 없는데 층고가 높아. 이러면 그게 간접 조명이 상당히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작동을 한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간접 조명이 사람을 훨씬 뽀사시하게 만들어줘. 직접 조명은 사람을 약간 없어 보이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백화점이나 갤러리나 이런 데도 전시가 잘 돼 있는데, 진열이 잘 돼 있는 데는 대부분 간접 조명을 쓴다. 직접 조명을 때리는 데는 약간 싼 데다. 그리고 맞선 보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간접 조명을 주로 쓴다. 그랬을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대가 훨씬 뽀사시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화장빨 말고 조명빨도 있는 거지. 조명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조명빨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등롱을 내리고 밑에서 인등을 켜서 위로 밝히고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을 이렇게 때리게, 마당을 때리고 들어오는 간접 조명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다 진짜예요. 그럼 직접 조명은 어디까지 받느냐? 아무리 겨울이라도 부처님 얼굴에는 직접 조명이 안 들어가요. 생각을 해봐. 부처님 높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이렇게 떨어질 정도의, 그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중에 광창 같은 것들이 석굴암 같은 데서 보이는 거예요. 광창은 뭐냐면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높은 창문이 있어. 위에. 높은 공간이 있어. 높게. 그거 아잔타나 엘로라가도 다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빛이 안에까지. 지금은 우리가 빛을 너무 쉽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난방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문화가 된 거야. 근데 예전에는 빛을 밝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기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그 삭바느질하는 거 전설의 고향에서 삭바느질 호롱불 켜놓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왜? 삭바느질 받는 품값이 그 기름값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 그건 취미생활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1,000원을 받아 삭바느질 하루를 해서 기름값이 1,200원이 든다니까. 그거 삭바느질 하는 그때 들어가는 기름값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취미생활입니다. 돈을 들이는 건 취미생활이거든. 직업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령같이 나오지 말고. 그래서 밝은 거를 어느 정도 이상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는 동아시아 건축에서의 가장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법당 앞에도 이런 데 식물 이런 거 심어져 있거든요. 월정사도 있는데 그거 다 오래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오래된 거 아닙니다. 율장에도 승려들은 식물을 심으면 안 되고 앞쪽에 저렇게 식물을 심어버리면 보기는 좋지만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빛 자체가 차단돼요. 상당 부분이 막혀버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문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데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그러니까 오래된 문화면 좀 두꺼운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성균관에 가면 겁나 큰 은행나무가 있어. 그거는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행단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심은 거야. 의도적으로 심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심은 거. 1392년부터 아마 심었을 거예요. 성균관이 1392년에 맞나? 맞을 거야. 내가 성대 그 배지에 보면 1390이라고 써 있었거든. 우리 그 배지에. 그래서 그 은행나무 배지. 진코민인 줄 알았어, 나. 그래서 마크도 그 은행나무인 거야. 집에 애들 학교 다니는 분 있으면 제 말이 맞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거기는 목적이 있어서 심은 거고, 불교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 목적은 없어요. 목적은 없어. 그래서 요 마당 쪽에는 식물 이런 거 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식물은 절에서 못 키우게 했었고요, 원래. 못 키우게 했었고, 왜냐면 식물에 대한 집착도 겁나게 있다니까. 여기 울산에도 그거 있던데, 반려식물 뭐 이래가지고. 반려동물 말고 반려식물 저거 있어요. 내가 전에 찍어서 밴드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야, 반려식물도 있구나.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반려돌 있다고. 반려돌. 반려돌 최고입니다. 권해드립니다. 반려돌. 이런 거지. 이런 거 일종의. 내 죽을 때까지 끄떡 없지. 그리고 걔가 나이도 겁나 많아요. 걔가 한 몇 억살은 됐을걸? 반려돌이면. 운 좋으면 40억 년 전 거. 운 좋으면 40억 년 전 거. 그래서 그렇게 식물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대. 근데 주변에 보면 있어. 분재하시는 분이나 난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어. 누가 보복으로 난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 난. 근데 그게 뭐 몇 억 가치라던데? 아니, 뭐, 그랬다는 게 언론에 나왔었어. 그래서 식물에 대한 집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교는 원래 동물도 못 키우지만 식물도 못 키우게 해요. 그게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래서 꽃꽂이 같은 거,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꽃으로다가 장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산화입니다. 산화.
꽃잎을 뜯어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아. 죽이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 내가 별로 싫어하거든. 예, 이게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로 오면, 그러니까 향화청이라고 할 때 향과 꽃으로 하는 거거든. 향과 꽃으로 하는 걸. 그러면 향으로는 길을 여는 거고, 부정한 걸 털어내서 길을 여는 거고, 신성한 쪽으로의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꽃으로 오시는 분들을 장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도나 동남아에서는 그렇게 꽃 뿌리는 문화가 있어. 꽃잎을 뜯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이게 죽인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잎을 뜯는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꽃잎을 뜯는다 그래서 애를 훼손하는 건 아니거든. 자르면 죽지. 근데 이거는 제주껏 살면 되지. 좀 아프겠지. 좀 아프겠지. 많이 아프고. 아프겠지. 그 죽는 것보다 낫잖아. 죽을래, 손가락 잘릴래,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지화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꽃을 만드는데 그 양반이 어저께 줬어. 근데 제가 여기까지 못 갖고 와서 저 문화원에 갖다 놔달라 그랬는데 이거 못 들고 오니까. 근데 연꽃인데 이만하게 만들었다고. 잘 만들었어요. 제가 4개 갖고 왔던데 2개만 주더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 나한테 다 물어보고 4개 줘도 되겠더만. 또 내가 없어 보일까봐 차마 그 얘기는 안 해.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종이꽃을 만드는 거고, 왜 종이꽃을 만드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한 거.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한 거. 그리고 종이꽃이 더 좋은 꽃이에요. 예전에는 생화보다 훨씬 좋아. 단가도 훨씬 높고. 그리고 이거는 사시에 언제라도 갖출 수 있어. 노력만 하면. 생화는 지금은 뭐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예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꽃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꽃은 사이즈입니다. 엄청 큽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이거 지금 종이꽃 좀 약간 거지 같은 거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사십구제나 뭐 천도제 할 때 맨 마지막에 종이꽃. 그것도 종이꽃이야. 그 꽃이 2종류거든요. 연꽃과 모란입니다. 자세히 봐봐. 이렇게 목도리 큰 거 같은 게 이런 모란, 이게 모란이 작약인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즘은 작약은 많이 키워요. 저 월정사 앞에서 작약이 약재로 쓰거든. 작약 뿌리가 약재로 쓰거든. 그래서 작약은 많이 키우는데, 모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란이 아무튼 대표적인 꽃입니다. 동아시아 꽃 중에서 가장 대장은 누구냐? 모란입니다. 모란, 1등 모란, 2등 작약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모란 같은데, 작약은 약간 목도리가 있던데, 이렇게 약간 목도리가. 작약이 2등입니다. 요거는 학어집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꽃중왕은, 화중왕은 모란이고, 그 다음에 재상은 작약이고, 그 다음에 화중군자는 연꽃이고, 이게 왕이라니까? 이거는 재상. 이건 재상. 그 다음에 군자는 연꽃이고, 그 다음에 국화는 도연명이 좋아했던 꽃이고. 요 국화, 이런 작은 국화 아닙니다. 이만한 국화입니다. 머리만 큰, 그래갖고 철사로 밑에 이렇게 목을 애가 못 가넣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놓은 개요, 개. 그런 거 있어. 잎도 싹 따져버리고, 머리만 대따 큰 국화. 그 국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그만 소국이 아니야. 그런 거 안 써. 이 4꽃의 특징이 뭐냐? 떡대입니다. 떡대 겁나 큼. 그걸 동아시아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지금은 얍실얍실을 좋아합니다. 그 제가 얘기하잖아. 설총의 화왕계에 보면 꽃의 왕은 당연히 모란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모란에 성총을 흐리는 간사한 여성이 누구냐면 장미라니까. 그러니까 장미처럼 이렇게 얍실얍실하고 작은 애들은 안 쳐주는 거야.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죠. 장미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란 보기만 해도 좀 깝깝하죠. 이게 미감이 장미 미감하고 모란 미감은 너무 다르잖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란 별로 내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고 어디서 봤냐면 화투짝에서 봤지. 6월에 목단, 모란정, 모란봉 뭐 이런 거 하듯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란하고 국화는 들어가 있습니다. 화투 그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트럼프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트럼프 말고 카드. 그게 나중에 일본식으로 개량된 게 화투예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꽃의 전쟁이잖아. 이름이 되게 멋있지 않아? 꽃의 전쟁, 꽃의 투쟁, 뭐 이렇게. 예. 꽃들의 전쟁. 누가 제일 짱일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뽑았으면 단풍은 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지는 이미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 미감이니까 거기서 국화 큰 거 들어갔고요. 모란 들어갔습니다. 작약은 왜 못 들어갔냐? 작약은 모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약이 짭이 되면서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어. 그리고 연꽃이 왜 못 들어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꽃이 왜 못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재밌지. 그리고 연꽃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불교 타고 중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남부에서 연꽃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라, 부활 이런 거죠. 그리고 연꽃은 이게 폈다가 낮에 폈다가 밤에 저물어요.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또 해 뜨면 또 핍니다. 이게 부활의 상징이에요. 연꽃이. 예, 그래서 이집트하고는 아우가 맞아. 그리고 그래서 심청이도 다시 부활하고 연꽃.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연꽃의 영향으로 인해서 극락에서 연꽃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부활이에요. 재생의 상징. 이렇게. 재생이 연꽃 말고 뱀이 있습니다. 뱀도 재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 마크 이렇게 보면 여기에 뱀이 이렇게 감겨 있죠. 히포크라테스 뭐 할 때 이런 거 감겨 있죠. 뱀은 계속 허물을 벗으면서 새롭게 나오는. 여러분이 지금 허물을 못 벗어가지고 점점 사가고 있잖아. 우리 청강신 모사님 허물 한 번만 벗으면 찢어. 그러면 새롭게 애기 피부로 다시 나는 거야. 그렇게.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뱀이 치유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고,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또 쓰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화 좋은데 요즘 미감에서 지화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요. 잘 만든 지화는. 그래서 비누꽃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비누꽃 뭐 이렇게 해서 우물종을 만들었죠. 우리도 저기 밑에 몇 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지 싶어. 그런 것도 괜찮지 싶어. 그래서 절에는 원래 차라리 화분은 몰라도 이렇게 꼬꼬지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아.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부 쓰기는 하는데 그게 타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남의 손발을 꺾어서 네가 이뻐지기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다. 뭐 꽃공양을 많이 하면 이뻐진대. 야, 지금 안 된 거 꽃 몇 개 넣는다고 될 것 같냐? 그냥 포기해. 그냥 포기해. 그리고 그거를 야, 이렇게 꽃꽂이 많이 하면 손발이 잘려서 태어나는 거 아닐까? 인과가 있다면 너 다음 생에 손가락 하나 없다. 이렇게 많이 장식을 해놓는데. 조화로 장식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다니까. 근데 조화도 A급 조화가 있고 C급 조화가 있어. A급 조화는 진짠가 이러면서 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게 있고, 그거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 그리고 이제 C급은 딱 봐도 우리 좀 싸구려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가운데 이렇게 중국집 이런 거 좀 싼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딱 봐도 아니네. 딱 봐도 아니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모란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이미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약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련이 있고 토련이 있고 토련 이렇게. 나 토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저게 어떻게 토란이라고 하는 게 약간 알처럼 생겼잖아. 근데 잎사귀를 보면 연꽃 잎사귀랑 또 약간 비슷해. 그래서 그게 토란하고 토련이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설득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리고 무조건 큰 거여야 되고, 외래문화래도 연꽃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떡대. 떡대로 얘네도 굉장히 크지만 연꽃 쉽지 않다. 연꽃 쉽지 않다. 그리고 연꽃이 어떻게 보면 얘네보다 약간 방정이에요. 이게 모란은 부귀의 상징입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모란이고,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 선덕여왕이 받았다는 것도 모란꽃에 향기가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왜 하필 모란이냐? 그렇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꽃과 관련된 이야기 보고 갑자기 시작한 이야기 오늘 이상 마치고 가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